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시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식자우한.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식자우한. 이 성어는 북송 소식의 시구와 삼국지 연의의 고사에서 복합적으로 유래했습니다. 유비의 책사서서를 탐낸 조조는 그의 노모를 인질로 잡습니다. 회유에 실패하자 조조 측 모사 정욱은 노모의 필체를 정교하게 위조해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조작된 편지를 굳게 믿은 서서는 효를 다하기 위해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아들이 위조된 글의 소가대의를 저버린 것을 본 노모는 내가 글자를 안 것이 오히려 화근이다라며 한탄한 뒤 자결합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위조 편지 기록이 없으나 극적인 이 야사가 성어의 대중적 배경으로 정착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얕은 지식은 간교한 속임수에 이용당하거나 상황의 본질을 놓치는 치명적 오판의 원인이 됩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활자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참과 거짓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식자우한. 어설픈 지식이나 너무 많은 알미 오히려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초래하여 자신을 올가매는 화근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식자우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 지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식자우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침소봉대.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다고 과장한다는 뜻입니다. 침소봉대. 이 성어는 정사에 기록된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일상적 비유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늘은 일상에서 가장 작고 미세한 도구이며 몽둥이는 크고 위협적인 물건의 대명사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문을 전하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울 때 아주 사소한 사실조차 마치 거대한 사건인 양 부풀리곤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한 사람의 입을 거칠 때마다 바늘 같던 작은 진실의 억측과 과장이 살처럼 붙습니다. 결국 그것이 몽둥이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인 거짓으로 변모하는 인간 사회의 고질적인 허풍과 소문 확장 과정을 날카롭게 꼬집은 민중의 지혜에서 비롯된 서사입니다. 이는 현대의 정보 과잉 사회와 가짜뉴스 속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자극을 돋는 세태에 큰 경각심을 줍니다. 사물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어떠한 왜곡 없이 진실만을 전하려는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침소봉대. 사소하고 작은 일이나 사실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거대한 사건인 것처럼 크게 과장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침소봉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과장 없는 진실된 언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침소봉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결코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강불식. 이 성어는 주역의 건괴상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인 하늘은 언제나 굳세고 변함없이 운행합니다.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대자연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궤도를 돌며 만물을 길러냅니다. 옛 성현들은 이러한 하늘의 위대하고 끊임없는 운행 법칙을 관찰하며 군자 또한 대자연의 굳센 기상을 본받아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 경쟁 사회에서 나태함을 경계하고 주도적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하늘의 운행처럼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가는 굳센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강불식.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쉼없이 정진하고 수양하는 굳센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강불식.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끈기와 실천이 진정한 인간적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교훈입니다. 자강불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난공불락. 공격하기 매우 어려워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난공불락. 이 성어는 삼국지 등 정사에서 견고한 성을 묘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하며 진창성을 공격했을 때의 일입니다. 위나라의 장수학소는 불과 1000여 명의 군사로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나라의 수만 대군이 운제와 충차 등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하여 밤낮 없이 공격을 퍼부었으나
학소는 불화살로 맞서고 겹성을 쌓으며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결국 20알이 넘는 맹렬한 공격에도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식량이 떨어진 제갈량은 군대를 물려야만 했습니다. 이 고사는 외부의 압도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는 철저한 대비와 굳건한 내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스스로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난공불락. 방비가 매우 튼튼하여 적의 어떤 공격에도 진지가 함락되지 않듯 현대에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나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한 지위, 논리 등을 의미합니다. 난공불락. 철저한 대비와 내실을 다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난공불락.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군웅할거. 수많은 영웅들이 각기 한 지방을 차지하고 서로 세력을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군웅할거. 이 성어는 삼국지 등에서 묘사된 후한 말기의 혼란상을 지칭하는 역사적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십상시의 난과 동탁의 폭정으로 황실의 권위가 붕괴하자 천하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원소 조조 송견, 유비 등 각지의 호걸들이 일제히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제갈량이 동탁 이래로 호걸들이 병기하여 주와 군을 차지한 자가 헤아릴 수 없다고 평했듯 이들은 쇠락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저마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역사는 절대 강자가 부재한 현대의 비즈니스 시장이나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웅할거.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러 세력이나 인물들이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일정한 지역이나 분야를 차지하고 치열하게 세력을 다투며 대립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군웅할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반과 실력을 우선적으로 다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토곤합신. 묵은 기운을 뱉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마신다는 뜻입니다. 토곤합신. 이 성어는 장자의 저서 장자 가계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장자는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인간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림에 숨어 살며 심신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양생법을 묘사하면서 탁한 공기를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곰처럼 나무에 매달리고 새처럼 날개를 펴듯 기지개를 켜는 것은 오직 장수하고자 함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토곤합신은 본래 건강을 위한 호흡 체조법을 뜻했습니다. 오늘날 이 고사는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낡은 습관은 미련 없이 비워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토곤합신. 원래 도교의 양생법에서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맑은 기운을 마시는 호흡법을 일컬었으나 현대에는 낡은 관습이나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토곤합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토곤합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허심탄회. 이 성어는 노자의 허심과 진서의 탄회라는 개념에서 기원했습니다. 특정한 역사적 갈등이나 단일 인물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대 철학의 수양론이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사심과 집착을 버린 맑은 상태인 허심과 훗날 지식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긴 속내에 거리낌이 없고 평온한 상태인 탄회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투명한 정신세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선인들의 수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심 없는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려면 내 마음의 장벽부터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삶의 지침입니다. 허심탄회. 마음속에 어떠한 편견, 사심, 가식도 품지 않고 툭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허심탄회. 타인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솔직해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허심탄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오불간원. 나는 그 일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불간언. 이 성어는 특정 문헌의 고사보다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옛 관료 사회와 문집에서 널리 쓰이던 관용적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한 마을에 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던 지도층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을 우려해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며 문비장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의 안위만 챙기려 한 이기적인 모습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하는 방관자의 태도를 꼬집는 뼈아픈 말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문제에 눈감는 방관자 효과와 개인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결국 나 혼자만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불간언.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 여겨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불간언. 공동체의 문제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불간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가리천장.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가리천장. 이 성어는 중국 고대 최고의 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소문편 사기조신대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제왕 황제와 당대의 명예 기백이 질병 예방의 원리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 탄생했습니다. 기백은 병이 이미 깊어진 뒤에 약을 쓰거나 반란이 일어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파고 싸움이 시작되어서야 무기를 만든다면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사후수습보다 사전 예방인 침입병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위기가 코앞에 닥치고 나서야 수습하려 허둥대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야말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가리천장. 평소의 앞날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다급한 일이 닥친 뒤에야 허둥지둥 서두르지만 이미 때가 늦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가리천장. 어떤 일이든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해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가리천장.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백년해로.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백년해로. 이 성어는 중국 최고의 시집인 시경격고 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위나라의 병사들이 남쪽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징집되어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혹한 전쟁터의 현실 속에서 병사들은 고향에 둔 아내를 향한 짙은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살든 죽든 만나든 헤어지든 당신과 맹세했지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겠노라고.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장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되새기며 평생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고사는 오늘날 쉽게 흔들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와 헌신이라는 사랑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한번 맺은 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는 변치 않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백년해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변치 않는 사랑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생의 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백년해로.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오랜 세월 서로를 이해하고 헌신하며 지켜내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새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백년해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